네,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제 옆에도 오늘 왼쪽에 명주. 와. 그만하고 제 오른쪽에 스미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자, 오늘 영화 제가 선택한 영화입니다. 바로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익숙한 문화는 아닌데 유럽이나 미국 쪽에 많이 퍼져 있는 스트리트 아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피티. 네, 그래피티에 관한 영화고요. 그래피티가 이탈리아어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피티라는 문화가 힙합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유입이 되면서 그런 게 좀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피티라는 개념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어원만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그래피티로만 한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여기선 아트 수준으로 하는 그래피티 이상의 스트릿 아트라는 장르로 개념을 지었죠. 네. 감독이 뱅크시라고 하는 그 아티스트인데 실제로 지금 여러 예술 분야의 책에서도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이 현실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거의 없지. 이 사람의 업적이나 그런 거는 굉장히 추앙받고 있는데 진짜 실제로도 누군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인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감독이죠. 얼굴 없는 아티스트. 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감독으로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 실제로 출연도 하고요. 물론 목소리 변주하고 가면을 쓰기는 했지만 이 영화는 2010년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도에 개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23회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 다큐멘터리상에서 수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장편 다큐멘터리 후보로도 올라갔었어요. 예전에는 아카데미에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분명하게 해야 될 거는 왜 이걸 하고 싶었는지 일단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영화를 골랐는지. 사실 스트리트 아트나 그래피티가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한 문화는 아닌데다가 이 다큐멘터리가 그런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방법이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의도도 스트리트 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여기에 나오는 주연 인물 중 하나인 티에리에 대해서 까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되게 뭔가 직설적이고 많은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잘 얘기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다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장르 플러스 이런 다큐는 또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한 번쯤 이 영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다큐멘터리들이 특정 소재를 잡으면 그 소재를 그냥 리얼하게 그려내면서 끝내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 영화는 나름 극적 구성이 있었어. 맞아. 다큐멘터리지만 극 영화 같은 그런 면이 좀 있었고. 약간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인물과 어떤 사건을 보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를 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심지어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편견을 갖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였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물론 내가 아카데미는 얘기했지만 영화제 중에서 한 군데 정도에서는 내가 나왔던 걸로 기억은 하거든. 나는 솔직히 못 보고 서울로 올라오면 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번 기회 통해서 보게 됐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생각을 한 게 효식이가 이거를 골랐으니까 괜찮겠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두 번째로 든 마음이 내가 티켓 전쟁에서 성공을 했지만 전주영화제 가는 거 예매도 다 했지만 얘가 나를 한번 단련을 시키려고 이거를 보여준 게 아닌가 라는 가벼운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 왜냐하면은 내가 보는 거 중에도 다큐가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런 데 가서 보면은 피로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물론 재밌는 거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오늘 같은 영화면은 나는 괜찮지. 다른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거 비판적인 것도 많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맞아. 슈퍼사이즈미라든가 아니면 뭐 시코, 화씨 911, 마이클 무어가 찍었었던 작품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PD 중에서 한 명이 트루마쇼라든가 코바디스라든가 그런 걸 찍어서 사회 비판적인 거를 만든 소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보면서 요즘에는 저항적인 거? 그런 게 좀 많아지고 그런 게 많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이 안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줄거리에 대해서 빠르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화가 시작이 되면 스트릿 아트를 도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맨 처음에 좀 나와요. 그래서 스트릿 아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준 다음에 뱅크씨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티에리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죠.
티에리가 미국에 사는 프랑스인이고 과거에 메이커 옷들을 파는 경력이 있는데 그렇게 옷을 팔다가 잠깐 쉬려고 프랑스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근데 프랑스에서 여행을 갔다가 우연하게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가지고 스트리트 아트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촌이지? 그 사촌을 계기로 스트리트 아트를 하는 사람들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야겠다 라고 하는 다짐하는 장면까지. 티엘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가서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런 인물 설명보다도 OST 같은 거 나오면서 대비되는 장면들 같은 거 많이 보여주잖아. 찍고 자기가 계속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찍는 장면이라든가 유명 인사들도 잠깐 나와갖고 맞아. 뭐 그런 거 한다거나 자기 세계관을 갖다가 보여주잖아. 그런 거 보면서 뭐야 저런 새끼가 다 있나. 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왔었으면 현행법상 처벌받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내 예전 같았으면 예술적이고 창의적인데 경이로운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저항적인 거 표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좋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저런 게 좀 미관적으로 안 좋아 보여서 저기는 외국이고 또 저런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티에리라는 사람이 항상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뭔가를 찍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찍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이 사람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의 모든 순간들을 놓치게 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비디오 카메라로 뭐든지 담고 기록하고 싶어서 캠코더를 가지고 비디오를 찍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 비디오를 그렇게 찍으면서 유명 인사들 샤키로닐도 있었고 영화 배우들도 있었고 이 사람이 무단으로 막 찍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냥 인사해주고 넘어가고 그런 장면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맨날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 그러려니 하지 이제. 귀찮고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게 전혀 인식이 안 될 만큼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막 중간에 샤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카메라 찍는데 아무런 저항도 안 하고 그냥 샤워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카메라를 들고 찍고 다니는데 왜 스트리트 아트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서두를 까는 건데 스트리트 아트라는 게 거의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 낙서거든. 낙서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불법인데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다. 당연히 거부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워낙 그거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을 하는 걸 찍히는 사람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 얘기를 너무 쉽게 잘 풀어줬죠. 그리고 초반에 형식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런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촬영 덕후고 카메라로 항상 찍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손으로 찍은 듯한 화면들을 계속 보여준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서 이 영화 자체가 이 사람이 찍은 영상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거를 먼저 얘기해주고 가는 거지. 그 점이 꽤 참신했어. 이거는 내가 찍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찍은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고 보면 시작할 때 보면은 일반적인 카메라 구도가 아니라 화면도 막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화질도 깨지고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긴 했었어.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난 건데 그래피티 같은 걸 그리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재만 됐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기억나는 게 사이코메트리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김강우랑 김범이 나오는 영화인데 김범이 만지면은 뭔가가 떠오르고 그랬던 이제 영화가 하나 있었어. 맞아. 근데 거기서 보면은 자기가 떠오르는 영감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벽에다가 그리거든. 그게 사건의 단서가 되고 뭐 그러면서 가는 영화가 있긴 한데 그런 소재로만 다뤘던 거에 비해서 물론 이게 다큐멘터리 형식이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문화 예술 같은 거를 다룬 거는 좀 그게 좀 색달라 보였지. 그리고 티에리가 찍은 영상들을 기반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구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하잖아. 막 그림 그리는 것도 다 보여주고 맞아. 스페이스 인베이더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 다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거기에 부착되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장면으로 보여주니까 관객으로 하여금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저런 거구나, 저런 식으로 그리는 거구나, 저런 식으로 그리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거구나 이거를 다 알 수 있잖아. 이거는 어지간한 다큐 감독이 아무리 잘 기획해도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진짜 리얼이야 저거는. 그냥 진짜 현실이니까. 진짜 리얼. 그 점에서 다큐 이상의 다큐라는 점이 있지. 거기다가 이 스트리트 아트라는 장르도 우리가 낯선데 그걸 하는 사람의 하나하나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진짜 다른 경험이지. 이 다큐를 만든 뱅크시의 카메라로 무언가를 찍고 있는 티에리를 찍는 거지. 그 구조가 참 재미있는 거지. 마지막에 이야기해야 될 멘트긴 하지만 그냥 이 뱅크시 자체가
관객들 보고 한번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 이렇게 찍었어 니네도 볼 거면 봐 우선 던진 것 같은 그런 메시지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그리고 나는 이거를 처음에 봤을 때는 스미스랑 같이 봤고 두 번째 봤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 봤어. 아 학교에서 봤어? 학교에서 사진 수업 때 교수님이 좀 젊으신 분이라서 너희도 한번 예술에 대해 느껴봐라 하고 한번 보여주셨는데 생각보다 그 20살, 21살 애들이 되게 흥미롭게 보더라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영화는 되게 신선하고 흥미롭게 볼 수 있을 만한 소재라 잠깐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 봤을 때 이미 내용을 알고 난 상태에서 보니까 초반에 약간 복선이 있더라고. 어떤 복선이냐면 이 주인공 티에리가 미국 LA에서 옷을 팔아. 메이커 옷을 파는데 어떤 옷을 파냐면 메이커 옷인데 살짝 뭐 흠집이 나 있어. 아니면 바늘이 잘못돼서 뭔가 살짝 달라 원본이랑. 그러면은 이게 어떤 디자이너가 만든 거다 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면서 팔아. 원래 한 10불 정도, 그러니까 10달러 정도 하던 걸 막 5,000달러에 팔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던 놈이야. 상술이 좋은 거지, 상술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 사기 치던 놈이야. 아유. 맨 처음에 그게 복선으로 살짝 깔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같이 생각하는 놈들이 있는 게 천조가리 그거 얼마나 한다고. 천조가리 10몇만 원, 100몇만 원 그렇게 하니까 뭐 저딴 옷을 왜 팔아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그게 소비 심리가 있나 봐. 비싼 게 좋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값을 높게 책정을 해도 저게 고급인가 보다 그러고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통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허망한 심리인지를 살짝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벌써부터. 가장 주된 목적은 그거겠지. 은연중에 이 티에리라는 놈이 원래 사기치던 놈이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깔고 가는 거지. 그치. 그게 복선이 들어간 거지.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이 새끼가 원래 좀 병신이었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만나서 스트릿 아트에 관심을 갖게 된 티에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스트릿 아트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찍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중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오바마 선거 포스터로 유명해진 셰퍼드 페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왜 카메라를 놓지 못하고 항상 찍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잠깐 나오고 직접적으로 미국에 가서 그 촬영들을 다 합니다. 셰퍼드 페리를 따라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그림을 붙일 만한 좋은 벽들을 다 촬영을 하면서 사진을 붙인, 그림을 붙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성심성의껏 다 도와주고 때로는 붙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서 찍는 장면 그런 것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내용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모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티에리가 찍은 화면들로 다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편집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티에리가 나중에 만든 예술 작품이 워낙 끔찍해가지고 뱅크시가 뭐 이놈 미친놈인가 보다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나름 결과를 진짜 잘 냈어. 맞아. 이런 쓰레기 더미들 내가 잘 편집하면은 이렇게 걸작이 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은연중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물론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게 현실이야 여기에서 영화. 어느 정도 그런 부심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와서 본인 소개부터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외계인처럼 생겼잖아. 부착물 그런 거 보면서 저 갤러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 그런 거 보면서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든가 예술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고선 보긴 보는데 저 사람들도 영화 봤으니까 경찰에서 조만간 잡아갔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당시에 저게 개봉을 했었을 때 또 말이 많았을 것 같아. 맞아.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도 티에리가 다른 거보다도 나도 계속 저거를 갖다가 이제 찍는 거를 쭉 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 명주가? 영화라든가 그런 것 쪽에 이제 관심이 있고 스태프 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저런 거를 쭉 했으면 어땠을까도 싶어. 그런 거 좀 들었었고 나중에 벽화 같은 거에다가 자유를 상징하는 예술작품 같은 거를 그려놓거나 막 그러잖아. 장벽이 예전에 내가 오마를 봤었다고 그랬잖아. 오마르라고 작품을 봤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분리장벽이라고 있어. 그런 데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 팔레스타인이라는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나는 프리덤이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유 같은 거를 갈망하고 그걸 갖다가 예술로 투영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거 위주로 나는 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다가 보면은 작품에서도 나도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 스트릿 아트라기보다도 거의 행위예술가야, 행위예술가. 나중에는 TV 같은 것도 따닥따닥 붙여서 보통 보면 맞아.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냐? 백남준.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거든. 그런데 그 사람은 더 기괴했던 게 피아노에다가 막 휴지 뿌려댕기고 막 그랬었거든.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막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그런 이게 바로 예술적인 뭐 그런 감각이다 막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 저러지? 그리고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붓으로 갖다가 저기 페인트처럼 갖다가 그냥 쑥 그었어. 점을 갖다가 딱 그었는데 여백개미 하고선 딱 그렇게 찍어놨는데 3억. 이게 뭐지? 그거 이게 내용이 뭔데 저러지? 막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쪽에는 저런 문화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그렇게 찍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막 머릿속에서 교차가 됐어요. 그런 이해 안 가는데 비싸게 팔리는 그림 중에는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뭔가 이상해. 배경은 약간 노란색에 그냥 색깔 칠해놨거든. 가로로 네모나게. 근데 이런 게 막 5천억 8천억. 근데 이게 한 장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 한 8장인가 10장 정도가 1,000억 단위 이상으로 팔려. 뭐 아무런 형태도 없이 그냥 색깔만 칠해놨는데 여기서 그림이 말해주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황당한 작품이 있어. 나는 여기서부터가 관객들이 제일 재미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 스트릿 아트도 당연히 신기한데다가 아까 스미스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런 현장을 목격하기도 어렵고 그냥 벽에 붙어있는 것만 보고 아 저런 거 붙어있구나, 저런 거 누가 했지? 무슨 마음으로 했지? 왜 했지? 그런 거 궁금할 텐데 이 TL가 직접 찍으면서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거를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거를 작업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 경찰 나와서 약간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 되게 신기하고 와 저런 세계가 있구나. 진짜 말 그대로 리얼이니까 되게 신기한 리얼이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되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의 흥미를 자극시켰어요. 다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다큐멘터리가 큰 차이는 없지. 특별한 소재가 있고 남들이 잘 모르고 그것들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를 그냥 리얼하게 보여주는 여기까지는 딱 그런 기능이지. 근데 그 이후에 이게 그냥 그래피티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그런 다큐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없게끔 하는 스토리가 계속 이어서 나가지. 거기서 딱 뱅크시 본인이 소개가 되지. 막 뉴스도 나오고 스트릿 아트 하던 그 사람들이 글씨 쓰고 뭐 그림 붙이고 막 그러다가 이 사람은 약간 차원이 다른 예술을 약간 보여주지. 그걸 지가 찍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자기 자존심 시자랑 하는 거야. 시자랑 그냥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분명히 있어. 뱅크시라는 사람이 있었다 뭐.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스트릿 아트의 거자. 노골적이야 노골적. 아무리 봐도 노골적. 근데 사실인 걸 어떡해. 그러니까 치가 잘났거든. 정말 사실인 거야. 치가 만든 건데 뭐. 자 그렇게 해서 티에리가 그렇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뱅크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스트릿 아트의 대가이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될 만큼 유명한 사람이지만 전혀 이 사람의 실체를 알 수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정말 정체불명의 사람인데 티에리가 이 사람을 정말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꼭 이 사람을 찍고 싶다. 자기 카메라에 담고 싶다라는 욕망을 갖게 되는 그 장면이 잠깐 나온 뒤에 우연한 기회에 뱅크시라는 사람이 미국에 스트릿 아트를 하려고 왔는데 적당한 벽, 그러니까 아주 좋은 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얘기를 했다가 우연하게 티에리에게 연결이 돼서 티에리는 마구 흥분해서 신호 다 위반하고 뱅크시를 만나러 간 다음에 뱅크시에게 100불짜리 휴대폰을 바로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줘버리고 나한테 제발 연락을 달라. 너한테 모든 걸 성심성의껏 다 해주겠다. 너를 다 진짜 보듬어 주고 보살펴 주겠다. 라고 해서 따라다니면서 스트릿 아트를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웃기지. 맨날 하는 짓이 그래피티 아티스트를 따라다니면서 찍는 거니까 어디에 벽이 좋은지를 다 아는 거 아니야. 그치, 알 수밖에 없지. 기록도 돼 있어 이미. 옛날에 쿠엔틴 타란티노가 그랬대잖아. 그 비디오 대여점에서 5, 6년 일하면서 거기에서 있는 비디오를 모두 다 섭렵하니까 맞아. 어느 영화에 무슨 배우가 나오고 누가 찍었고 뭐 감독이 커리어는 어떻게 되고 그거를 다 파악한 거야. 비디오 덕후가 나도 되니까. 그러고 싶었어 진짜.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는 거지. 아 어느 비디오 대여점에 가면은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영화를 다 한다고. 그치 그때 인터넷도 없으니까. 그런 게 그래서 있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스타가 된 거지. 그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 비디오 매니아들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명성을 쌓고 자기가 영화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거고. 이 TL도 똑같잖아. 맨날 촬영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카메라를 찍고 이러니까 어디 벽이 다 좋은지 이거 알게 되고 그러니까 뱅크시가 연락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 전개 과정이 굉장히 기상천외해서 맞아. 굉장히 놀라워. 그냥 이 사람은 미친놈처럼 맨날 찍기만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도대체? 뮤직비디오 봐도 알잖아. 아니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봤단 말이야. 그걸 찍히는 사람도 아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나 그냥 시간 많고 노는 사람이라고 그냥 이거 찍는 게 좋아서 찍는 것 뿐이라고. 아 뭐 그러냐 너가 딱히 흑심을 갖고 이러는 거 아니면은 마음대로 해라. 근데 얘도 별 목적 없이 그냥 자기가 좋으니까 무작정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풀려버리나 싶을 정도로 내용 전개가 정말 기상천외하지. 티에리는 미치지 않고서는 뭔가 이제 해낼 수 없다라는 거는 잘 보여주는 케이스긴 한데 좀 머리가 영리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저 사람의 깨가 많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오고 그러면서 뭔가 머리에서 핀 거 같아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지하철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건잭! 건잭이라고 하는 이경재였나 걔가? 맞아, 그런 맞아. 친구가 있었는데 지하철 노선을 1호선부터 뭐 인천 뭐 이런 데까지 다 외워. 노선을 항상. 그래서 얘는 뭐 하려고 이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안 본 지 10년이 됐으니까. 근데 잠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지하철 직원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니더래. 그래서 아니 제가 저쪽에 취업을 했나 내 친구가 봤대. 그래서 의심을 했는데 지하철에서 블랙리스트로 찍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 왜? 몰라 뭔가 잘못했나 봐요. 아니 블랙리스트 말고 나도 보긴 봤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본 게 아니라 신문으로 봤어. 매니아적인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좀 나오긴 나오네. 실제로 뜬 소문으로 들리는 거는 블랙리스트라고 나오잖아. 근데 나는 신문으로 봤거든. 보다가 강북구 뭐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뭐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람 이름 나오고 그렇게 앞에 나오잖아. 주소가 조금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걔가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나는 잘은 몰랐지만 익히 들은 소문은 있으니까. 맞아. 근데 나는 좋게 나오는 걸로 봤거든. 그래? 언론 쪽에서는. 이게 또 모순이 되네. 궁금하다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모순이 되네. 야, 이거 조사해가지고 찍은 다음에 영화도 내.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 메트로에 취직을 한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은 진짜 네 말만 따라 뜬 소문으로 블랙리스트? 글쎄 요즘에는 보안관이 다니고 있거든. 메트로에. 그런 거 쫓아 따라 한 건가 본데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나중에 알아보자. 티에리가 이런 친구처럼 좀 미친 애들 있잖아. 좀 한 분야에 미친 애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두 번째 얘기했었던 줄거리와 이어져서 얼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지 관객의 눈으로는 확인이 되거든. 과연 저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일을 저지를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게 조금 더 이제 커지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했어. 그렇게 해서 내용을 진행하면 뱅크 씨에게 정말 무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찰떡궁합이 되지.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작업을 하는 그 작업 현장까지 초대를 해서 그곳까지 설명해주고 그곳에서 자신이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도 해주고 카메라로 찍게 해줍니다. 그러자 티에리는 정말 천국을 만난 듯한 기쁨을 표출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스트리트 아트를 했던 그 작품을 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팔리는 그 작품들이 다 뱅크 씨의 작품들이었죠. 하여튼 그래서 뱅크 씨가 이제 때가 왔다. 티에리 너가 여태까지 찍은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스트리트 아트를 하는 이유가 자유 그리고 무언가 우리의 정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지 우리가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너에게 영화를 찍는 임무를 내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여기 내가 좀 왜 웃었냐면 이제 디즈니랜드를 가잖아. 둘이서. 난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가가지고 수용소 제수복 그거 하고선 그거 걸어놓는데 기차 운행 중단되고 막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잖아. 쟤네들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런 걸 하지? 막 그런 생각이 한편은 들면서도 뭔가 메시지를 크게 임팩트 있게 전해주려고 존나게 노력을 하는 거는 보이잖아. 그런 게 참 저를 비판하자기도 뭐하고 이렇게 하자니 뭐하고 저렇게 하자니 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티에리가 잡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막 신문 당하고 뱅크씨는 다리 속에다가 비디오 테이프까지 숨겨놓는 게 정말 대단하지 몰랐어요. 그런 것까지 터득할 줄이야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황당무계하면서도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남영동 같은 데 끌고 가가지고 막 할 거야. 한 3박 4일은 가둬놓고 얘기는 할 거야. 근데
물론 9.12 테러 이후에도 보안이 강화가 돼가지고 뭐 경찰이 4시간 동안 붙잡아놓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똘끼가 있으니까 그게 다 커버가 되나봐 쟤한테는. 그 뱅크시가 TL에게 다큐멘터리 만들어보라고 너밖에 이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해서 시키는데 완전 개방장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뱅크시가 내레이션으로 하는 말이 TL은 다큐 제작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촬영가였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웃겼어. 이 새끼는 그냥 병신이다. 뭐 이 얘기 아니야. 한 명은 막 나가고 있고 한 명은 계속 비판해. 그러니까 뭔가 그 말하는 타이밍이 웃겼어. 이 사람이 찍은 영화를 잠깐 보여줘 우리들한테 한 1분인가 계속 보여주면서 맞아. 우리들한테 판단을 맡긴 다음에 뱅크시가 잠깐 뜸을 들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해. 누군가 당신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일을 완벽하게 망쳐왔을 때의 작품이 바로 이거라고. 근데 그 타이밍이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대사가 예상치 못하니까 예상치 못한 데서 갑자기 뿜어져 나오거든. 물 마시다가 나도 이게 뭐야 그러고 그렇게 이제 봤었던 마치 것 같아. 이걸 봐라. 이거 보세요. 내가 짱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상병신이 다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니네 둘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노답인 것 같아. 그냥 그것까지 보면서도 느끼는 거니까. 둘 다 노답인 것 근데 뭐 같아. 뱅크시는 사실 뭐 별로 딱히 뭐 이상한 거 한 건 없잖아. 이상한 거 한 건 없긴 한데 너나 난 똑같은 것 같다. 막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중간에 내용을 다 조금 빼먹은 게 있는데 티에리도 점점 본인도 스트릿 아트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 일을 카메라를 찍는 그 일러스트를 따서 실크 스크린으로 해서 그 배경을 투명하게 하고 선으로만 자기 그림이 나오게끔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벽에다 그림을 붙이는 일도 점점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뱅크시도 미국에서 첫 작품 전시회를 하게 되죠. 뱅크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다며. 암암리의 큰 소문으로만 들었던 게 이제 개방이 된 거잖아. 전시회를 함으로 인해서. 맞아. 유명 인사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언론들에서도 많이 플레이가 되고 보는데 아니 어떻게 편집점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코끼리 칠해놓은 거 있잖아. 그거 갖다가 기자들이 보도하는 내용들 있잖아. 그거 보면서 빵빵 터졌지. 막 동물단체에서 뭐 항의가 들어왔다. 코끼리 그 분홍색으로 왜 칠해놨느냐. 루이비통 그 핑크. 뭐 그런 걸로 뭐 해놓지 않았느냐. 저 온통 핑크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작품 전시회가 있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액의 그 돈으로 이제 사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뱅크시의 작품을.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내용이 전개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자기 닉네임이 생기지. 미스터 브레인워시. 세뇌라는 뜻으로. 그건 약간 그 뒤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뱅크시의 영화를 만드는 장면까지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야기는 2부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